안녕하십니까, 더헤어라인 최성호입니다. 오늘은 탈모가 있다면, 아니면 탈모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나 한 번은 들어봤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영양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건 바로 비오틴. 오늘은 이 비오틴에 대해서 알아볼까 합니다. 오늘 내용은 조금 깁니다.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으니 끝까지 봐주십시오. 제가 비오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계기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환자분이 오셨는데, 이분은 70세 여성분이고 모발 이식이 필요할 정도로 탈모가 매우 심했지만 본인은 수술까지 원치는 않으시고, 저도 연세를 고려해서 탈모 치료를 먼저 권했던 분입니다. 본원에서 여러가지 탈모 치료를 받으시면서 호전이 많이 된 케이스였습니다. 이랬던 분이 이렇게 좋아졌습니다. 치료 전 치료 후를 보시면 많이 호전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호전이 많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뵐 때마다 더 좋아질 순 없나요? 더 좋은 방법은 없나요? 더 좋은 약은 없나요?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드시는 약, 바르는 약은 충분합니다. 더 안 드셔도 돼요. 그런데 이분이 최근에 팔로우 보셔서 비오틴 아세요? 탈모에 비오틴 좋다고 하던데, 얼마 전 TV 보니까 어떤 의사가 나와서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콜라겐과 같이 먹으면 탈모에 좋다고. 그 이야기를 한 사람은 비오틴에 대한 지식이 조금 부족한 사람인 것 같아요. 어머니,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는 얘기는 많지만 실제로는 탈모와 별 상관이 없습니다. 아닌데,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말했던 사람도 의사였는데, 설마 의사가 거짓말 하겠어요? 아마도 비오틴에 대한 소견이 좀 저와 다른 것 같네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저는 지금 하고 계시는 치료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적으로 뭘 더 드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라고 설명드리고 기존의 탈모 치료법을 유지하면서 경과를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검색해 봤습니다. 탈모 비오틴이라는 검색어로. 탈모와 비오틴에 관련된 영상이 꽤 많더라고요. 조금 놀라긴 했습니다. 다 보진 못했지만 대체로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이 모두 의사는 아니었습니다만 나름대로의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을 사실인 양 말하는 패널도 있더군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설명을 해야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비오틴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꼭 끝까지 봐주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저의 레퍼런스는 이 두 개의 책, 모발 이식을 한다는 의사라면 꼭 읽어야 하는 모발 이식의 교과서죠. 그리고 두 가지 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이 두 가지 보고서입니다. 그럼 일단 비오틴이 뭔지 알아야겠죠? 비오틴은 비타민의 일종입니다. 비타민 B7으로 불리기도 하고 비타민 H로 불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 몰라도 됩니다. 중요한 건 비오틴이 탈모에 효과가 있느냐겠죠? 비오틴 결핍은 피부와 모발에 영향을 줘서 탈모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생긴다. 따라서 탈모엔 비오틴이 좋다. 라는 어이없는 결론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비오틴이
탈모에 효과가 있을까요? 일단 현대 사회의 비오틴 부족 현상은 매우 드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먹는 음식에 비오틴이 충분히 들어있기 때문이죠. 비오틴이 부족하면 탈모가 올 수 있다. 이런 탈모의 경우 비오틴이 탈모 치료로 이용될 수 있다. 하지만 요즘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에 비오틴이 부족할 리가 없다. 비오틴이 부족해서 탈모가 되는 게 아니다. 비오틴 먹는 것이 탈모 치료에 효과가 없다. 따라서 비오틴이 부족해서 탈모가 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방송에서 이렇게 말하는 패널도 있더라고요. 한국인의 85.9%는 비오틴이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서 비오틴 섭취가 중요하고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비오틴 부족증이 거의 없다 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은 제가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 결론은 비오틴은 탈모 치료에 도움이 안 된다. 비오틴은 탈모 효과가 있는 게 아니다. 제가 탈모 상담하는 분들 중 비오틴에 대해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탈모와 관련된 비오틴 상담은 대체로 이러합니다. 비오틴이 탈모에 좋다고 해서 비오틴은 이미 먹고 있어요. 그런데 크게 좋아지는 것 같진 않아요. 비오틴이 탈모에 좋은 거 맞잖아요? 비오틴이 탈모에 효과가 있다던데요. 탈모약 안 먹고 비오틴 먹으면 안 돼요? 탈모약은 부작용 많고 비오틴은 부작용 없으니 비오틴만 먹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요? 탈모 때문에 비오틴은 이미 먹고 있어요. 그래도 저는 비오틴 결핍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비오틴 검사라는 걸 받아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그런 검사도 있나요? 네, 그런 검사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일반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검사죠. 그 정도로 비오틴 결핍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탈모증은 비오틴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 그럼 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도 안 먹는 것보다는 먹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이왕이면 먹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안 드시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비오틴은 수용성 비타민이긴 하지만 과잉 섭취가 되면 우리 몸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오틴은 많이 먹으면 몸에 나쁘다고요? 몸에 나쁘다기보다 비오틴 과잉은 몸에 직접적인 악역 영향을 끼친다기보다는 어떤 피검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비오틴 과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사는 두 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검사가 뭔데요? 중요한 검사 아닌가요? 트로포닌은 심근경색의 중요한 검사이며 갑상선 기능 검사는 말 그대로 갑상선의 기능을 보는 중요한 검사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비오틴이 부족하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비오틴을 굳이 섭취하는 경우 이들과 같은 검사의 정확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비오틴을 굳이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음식을 편식하지 말고 이것저것 더 잘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럼 비오틴이 많은 음식은 뭐가 있나요? 그냥 골고루 잘 드시면 되지만 23년도에 나온 이 책에 따르면 아래와 같습니다. 통밀 음식, 야채, 우유, 그리고 내장고기, 특히 막창은 대구 신미 중에 하나, 그리고 기타 등등. 저희가 일상적으로 쉽게 접하는 음식들이죠. 아, 평소에 제가 즐겨 먹는 음식들이군요. 이렇듯 우리는 이미 비오틴을 평소에도 잘 먹고 있고 비오틴을 과하게 섭취하면 좋지 않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이는 신문에서도 방송에서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유명한 어느 신문의 기사로 나왔더군요. 2015년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국민의 대부분 89.5% 대부분이 비오틴 결핍으로 밝혀졌다. 같은 내용이 어느 유명 방송사의 방송에도 나오더군요. 한국인의 약 89.5%가 비오틴 하루 권장량 부족 상태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과연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는지. 이 책에는 분명 비오틴 부족증은 드물다라고 나오기 때문입니다. 한국인 중 비오틴이 부족한 경우가 무려 89.5%라는 내용을 믿기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료를 찾아본 결과 깜짝 놀랄 만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2015년 자료를 보겠습니다. 이런 문서를 찾았습니다. 만약 비오틴 결핍이 되면 어떤 증상들이 먼저 생길까요? 탈모? 결핍에 따른 건강 상태의 지표에는 피부염, 결막염, 무기력증, 사지 감각 이상 등이 있다. 탈모는 적혀있지 않더라고요. 만약 비오틴 결핍이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먼저 나타난다는 거죠. 탈모 때문에 비오틴을 드시는 분들 중 이러한 증상이 같이 동반되는 분 계신가요? 충분 섭취량이 부족하다는 것이지 하루 권장량이 부족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 섭취량 기준 또한 우리나라 자체에 어떠한 기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기준 또한 미국, 캐나다의 기준을 따랐다고 되어 있습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러한 분석 결과 또한 2020년 보고에는 없습니다. 최근이라 할 수 있는 2020년 보고서에는 우리나라 국민의 몇 %는 비오틴이 어쩌고 저쩌고 하다라는 문구 자체가 없습니다. 충분 섭취량 부족이 결핍과 같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의미가 다릅니다. 그런데 신문에서는 충분 섭취량 부족이라 하지 않고 결핍이라고 표현하면서 국민의 대부분이 비오틴 결핍으로 밝혀졌다는 식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2015년 보고서에 따르면 체내 비오틴 필요량을 제시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 자료가 부족하다. 건강한 사람들의 비오틴 결핍증에 대한 자료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자료가 부족하다. 설마 자료가 부족하다, 근거가 부족하다를 비오틴이 부족하다라고 보진 않았겠죠? 혹시나 해서 2020년 보고서도 보았습니다.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고 단순 결핍증 증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만약에 나타난다면 피부 발진과 함께 안면 지방의 분포에 이상이 나타나며 결막염, 설염, 머리, 눈썹 등의 탈모 증세가 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장기간 생남박을 섭취한 성인이나 완전 정맥 영양 환자에서 나타난다. 모발, 피부, 손톱 건강을 위한 비오틴의 보충 섭취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하는 대부분의 연구는 사례보고나 작은 규모의 연구이며 연구 디자인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많다. 비오틴 필요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에는 다량의 생남백 섭취, 무슨 효소 결핍증, 항경련제를 복용하는 경우, 임신이나 알코올 중독, 흡연 등이 있다. 비오틴의 영양 상태를 판정하기 위한 지표는 이런데 광범위하게 사용되기에는 어려운 경우가 있다. 즉, 비오틴 부족에 대한 검사는 자주 하는 검사도 아니고 쉬운 검사도 아니다. 근데 이런 검사들 자주 하지도 않고 쉬운 검사도 아닌데 어떻게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건강한 사람들에서 비오틴 결핍증에 대한 자료가 거의 보고되지 않았다. 비오틴이 부족하다고 보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이죠. 모발 및 피부 건강을 위한 보충제 함량은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상선 호르몬과 비타민 D 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그레이브스 병이나 갑상샘 항진증이 잘못된 진단된 경우가 보고되었다. 그리고 트로포닌 검사도 비오틴 보충 섭취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건 앞서 말씀드렸죠.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비오틴의 과잉 섭취가 특정 진단 검사에 오류를 일으킬 수 있다. 섭취 기준 설정에 대한 제기된 문제는 국내외에서 연구 결과가 없었다. 연구 논문이 전혀 발표되지 않았다. 비오틴 섭취에 대한 기준은 없다. 즉, 결핍, 적정량, 과잉에 대한 정확한 기준은 없다. 다시 말해서 어느 정도 먹는 게 좋은지도 아직 모른다. 즉, 우리나라 국민의 비오틴에 관한 연구 자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탈모가 있다고 비오틴을 따로 먹을 필요가 없다. 비오틴 이런 것에 의존하지 마시고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탈모 전문 병원을 찾아가시어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비오틴에 관련된 긴 설명을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